한국인 한 명당 평균 3개의 질환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그만큼 당뇨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당뇨병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병, 혈당이 넘쳐나서 소변으로 당이 뿜어져 나오는 병. 그런데 저희 내분비 의사들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혈관의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뇨병 환자분들의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은 좋은 포도당은 아닙니다. 염증이 많이 있는 포도당이라서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몸이 혈관벽에 자극을 줍니다. 우리 몸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혈관 내경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 몸의 주요 장기인 뇌, 심장, 그리고 눈, 콩팥, 신경이 망가지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원인에 따라서 크게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눕니다. 1형 당뇨병은 내 몸을 보호해야 할 자가 면역이 내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내 췌장을 공격해서 내 췌장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입니다. 망가진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적게 분비돼서 상대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 1형 당뇨병입니다.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반면 2형 당뇨병은 우리가 잘 먹어서 생기는 성인병이죠. 즉, 잘 먹게 되면 우리 몸 주위에 배둘레헴이 쌓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포도당을 근육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근육 주위에 배둘레헴이 쌓이면서 배둘레헴에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포도당을 근육으로 보내주려고 해도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 때문에 결국에는 인슐린이 포도당을 근육으로 보내주지 못해서 생기는 상대적인 인슐린의 결핍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2차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 바로 당뇨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분들 단 것 많이 드십니다. 물론 단 것 다 먹는다고 당뇨병이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달달한 것을 오랫동안 우리가 먹게 될 경우 우리 몸도 결국에는 달달해지죠. 이런 달달해진 몸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점점점 과잉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슐린 고갈이 오겠죠. 결국에는 달달한 것을 오래 먹고 많이 먹을 경우에는 당뇨병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의 주증상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죠. 주로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소변 자주 보고 물 자주 마시고 체중 감소가 오는 이런 3다 증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오랫동안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몸의 인슐린이 고갈돼 버립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게 되죠. 혈당이 올라간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우리 몸은 위험한 신호를 보냅니다. 살려달라고. 그게 바로 입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체중 감소가 오는 그러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이시면 우리의 모든 중요한 장기, 콩팥과 심장은 망가지게 되고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곧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당뇨병 전 단계, 즉 정상과 당뇨병의 중간 단계입니다. 정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뇨병도 아닌 단계입니다. 하지만 곧 당뇨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예방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정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식이습관 그리고 운동요법을 하면 좋아질 수 있지만은 당뇨병에 더 가까울 경우에는 약물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비만인 분들은
당뇨병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당뇨병은 관리하는 병입니다.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진단받는 그 즉시 담당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를 해서 당뇨병에 대한 관리를 시작을 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은 혈관병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관찰되는 미세혈관 합병증, 그리고 육안으로도 관찰되는 대혈관 합병증으로 나눕니다. 아무래도 가는 혈관, 즉 미세혈관에서 먼저 합병증이 오겠죠. 미세혈관 합병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눈, 콩팥, 그리고 신경입니다. 당뇨 때문에 혈관 손상이 오면 망막 혈관 손상이 먼저 옵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망막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망막은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어쨌든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라도 내 몸을 살려달라고. 이게 바로 신생혈관 재생이죠. 하지만 없던 혈관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혈관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다가 결국엔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실제 우리 피부에 출혈이 있으면 이렇게 눌러서 지혈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망막 속에 있는 출혈은 우리가 눌러서 지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레이저 광응고술입니다. 다음, 콩팥이 망가집니다.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즉 알부민이나 단백질과 같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노폐물들은 빼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이나 알부민들은 빠져나가 버리고 노폐물은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독이 쌓이게 되면 이런 요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신경병증입니다. 당뇨병이 심해지면 이제 신경먹여 살리는 혈관이 좁아져서 결국에는 신경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발이 저린 증상, 따끔따끔거리는 증상, 화끈거리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신경은 결국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때 환자분들은 좋아졌다라고 느낍니다. 사실 그게 좋아진 게 아니죠. 신경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초 신경염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본인이 못을 밟아도 못을 밟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염증이 뼈를 타고 가게 되고 결국에는 발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미세혈관 합병증, 즉 당뇨병성 족부병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우리 몸의 큰 혈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고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 다리를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뇌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우리 뇌는 일시적으로 허혈 상태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좁아지게 되면 막혀버립니다. 바로 뇌졸중이죠. 그리고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우리는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협심증. 그리고 조금 더 좁아지게 되면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히게 되겠죠. 그게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좁아지면 우리는 걸어가면서 다리를 저린 증상을 느끼게 되고 심해지면 주저앉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성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네, 평생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뇨병을 치료하는 목적은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인슐린을 최대한 아끼고 보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받는 그 순간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인슐린은 50%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인슐린을 최대한 아끼고 보존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당뇨병을 진단받는 즉시 췌장을 보호해주는 당뇨병 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당뇨병은 증상이 없이 우리 몸을 공격하고 망가뜨리는 아주 힘든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혈당 측정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합병증이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집에서
자가혈당 측정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당화혈색소를 재어보시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몸에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고 조그만 합병증이라도 발견된다면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태균이었습니다.